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의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 난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보면은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랩뷰에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난수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배 정도 부동 소수점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랜덤 소수점형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랜덤 데이터를 나는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에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은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수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실 때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 범위라고 해서 실제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에 이 생성 범위라고 하는 스케일 값을 곱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정한 값 레인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랜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력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관련된 값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500ms 주기마다 한 번씩 폴링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VI가 실행될 때는 우선 그래프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기 위해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기본값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빈 그래프로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의 속성 중에서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값에 빈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서 서브 제너레이트 랜덤 데이터 .vi를 하나 운영할 텐데, 관련된 VI에서는 입력으로는 생성 범위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으로는 하나의 생성 데이터가 나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난수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곱하기 생성 범위를 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수점을 버리기 위해서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종수형 데이터 타입을 만든 다음에 생성 데이터 출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서브 VI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론트 패널에 같은 경우에는 생성 범위가 6이기 때문에 0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난수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선 구조에서 하나의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서는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하나 만들으셔야지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겠죠. 그리고 화일 루프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타이밍 함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00ms를 주겠고요. 이런 다음에 저는 이제 서브 VI를 하나 만들게요. 뭐 메인 VI에서도 운영해도 되겠지만, 이 아래와 같이 서브 VI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마다 관련 VI를 이용을 해서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겠고요. 자, 동일 폴더에 자, 서브 VI는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서브 generate random data라고 하고요. 자, 서브 VI를 만드실 때는 항상 모듈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버의 자, 별 클러스터 행렬 클러스터에서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건 항상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커넥터 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도 아이콘 모양을 만드셔도 좋겠지만 텍스트로 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gen random data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필요한 거는 자, 생성 범위하고 출력으로 생성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버에서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이용하셔 가지고요. 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 자, 생성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생성 범위라고 하겠고요. 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성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자, 오른쪽 상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를 출력해 주시고요.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지금 연결해 주시겠고, 관련된 코드 안에서는 자,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 난수와 그 다음에 생성 범위 이 값 두 개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곱한 결과값은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자,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에 대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을 다음에 높은 정수로 반올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올림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반올림에서 정수 타입으로 만들겠고, 출력으로는 자, 생성 데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코드를 자, 정리를 이제 잘했다고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서브 VI를 만드셨으면 이 관련된 서브 VI를 자, 메인 테스트 VI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뭐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VI 선택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생성의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생성 범위 만들겠고, 자, 출력으로 자, 생성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성 데이터라고 하겠고, 그럼 이렇게 하나를 옮기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인데 하나는 그래프로 표현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그냥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정지 버튼, 자, 라벨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생성 범위가 있겠고요. 자, 생성 데이터도 아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잠깐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프에 대해서 대체 실버에서 자,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의 원소잖아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입력으로 원소를 넣어 주실 수가 있겠고,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가 없기 때문에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원소를 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브폼 차트를 이용하겠고요. 자, 그러게 되면 처음에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자, 관련된 것을 인보크 노드를 이용해서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메서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도움말도 닫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과 프론트 패널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생성 범위를 디폴트 값을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생성 범위 같은 것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초기 값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자, 6으로 하겠습니다. 자, 6으로 하겠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0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 Y축 같은 경우가 지금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성 범위를 예를 들어서 1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바뀌게 되겠죠. 0에서 1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난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서브 VIR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 관련된 코드는 어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코드에서 생성 범위에, 자, 생성 범위에 6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1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사위 게임을 만드실 때 관련된 코드를 이용하시면, 자, 주사위 게임은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걸 이용을 해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드실 때도 이 난수 함수와 스케일 팩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의 범위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인 난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